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바로 리버풀과 첼시 경기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경기 중에 일단 가장 큰 매치업 중에 하나였고요. 이름값만 보면은 진짜 최고의 빅매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흐름으로 따지면 그렇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가장 최근에 우승한 두 팀이잖아요. 잉글랜드 클럽 중에는. 네. 근데 최근 성적은 또 그렇지 못한 게,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맞대결을 챔피언스리그 왔다 갔다 한다, 우승이 왔다 갔다 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유로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 한 2시즌 전까지만 해도 네. 2위 대 3위 막 이런 대결이었는데 이 경기 전까지 9위 대 12위의 맞대결이었거든요. 유로파도 아니네. 유로파 네. 컨퍼런스를 약간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컨퍼런스도 못 갈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 경기를 좀 들어가 보면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리버풀은 조금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일단 오른쪽 풀백에 아놀드 대신 제임스 밀러가 나왔고 중원을 케이타, 바세티치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조합이 주중에 울브스전에서 FA컵 재경기에서 나왔던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리버풀의 중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조금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첼시는 루이스 홀이 이제 미드필더에 출전을 한 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찰로바를 오른쪽 풀백 그리고 쿠쿠렐라를 왼쪽 풀백에 배치함으로써 공격 시 변형 백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전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최근에 별로였던 뭐 마팁이나 아니면 뭐 핸더슨이나 이런 선수들은 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나비 케이타나 뭐 조고메스 같은 어쨌든 간에 가용할 수 있는 스쿼드 자원들을 좀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버풀 멤버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했던 멤버랑은 좀 엄청 많이 다르고 사실 살라랑 로버트슨 정도를 제외하면 진짜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좋았던 때랑 비교하면은 근데 약간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 라인업도 뭔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게 바뀐 느낌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바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울며 거절하면 얘가 안 좋으니까 다른 애 써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어쨌든 리버풀의 상황상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라인업이 됐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요즘 포토 감독이 루이스 홀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쓸 선수가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선수가 없구나. 중원에 자카리아가 빠지면서 중원에도 공백이 또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도 칠웰이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루이스 홀이 이제 또 왼쪽이랑 중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유틸리티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원래 유스에서 포지션은 미드필더였으니까. 맞죠.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군요. 결국 루이스 홀이. 그러니까 이상한 뭐 풀백을 갑자기 옮겨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럼 경기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은 전반전에 두 팀은 조금 자신들의 팀 컬러랑은 약간 다른 좀 소극적인 운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리버풀이랑 첼시를 하면은 전방 압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수를 유도를 하고 골을 끌어내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이 경기에는 오히려 지역 수비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조금 더 라인을 구축을 하고 수비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지리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이로 인해서 원래 리버풀 첼시는 조금 치고받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지루한 경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득점이 나온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득점이 나왔었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상대 역습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첼시랑 리버풀 둘 다 수비진 후방 지역에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리버풀부터 좀 알아보면은 리버풀은 최근에 중원 문제 그리고 풀백 의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풀백이 좀 크로스를 잘 올리면 좀 되고 크로스를 못 올리면 좀 안 되고 이런 흐름이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피파에서 빌드업이 안 돼가지고 일단 B용이 켜놓고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무지성으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삭제 축구라고 하죠. 맞죠. U자 빌드업. 그렇죠. 그래서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창의적인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하면서 공격적인 좀 창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최근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클롭 감독은 바세티치나 아니면 케이타 같은 선수를 좀 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에서도 중원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중원을 통해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풀리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살라의 이제 침투나
아니면은 이제 로버트슨의 공격 가담, 킥 이런 부분에 여전히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이 해결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리버풀이 이 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번 시즌 계속 바꿔보고 있네. 중원에서 진짜 별의별 조합을 다 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전술적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 문제가 아닐까도 싶고 어쨌든 사람이 누가 나와도 다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역으로 그 있는 사람이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중원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공이 측면으로 흐르고 상대가 중앙을 막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특히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헤딩을 해줄 수 있는 다르윈 누네스가 몸이 완전치 않아갖고 벤치에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리버풀이 최근의 흐름이 너무 단조롭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무지성 침투는 아니면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간 누네즈가 약간 딱이긴 하거든요. 그쵸. 키도 크고 스피드도 빠르니까. 근데 각포가 있는데 무지성 크로스를 올려버리면 받을 재간이 없어서 약간 그런 라인업과 약간 전술의 괴리도 있었던 경기 같네요. 네, 그럼 첼시는 좀 어떤가요?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형 백스리 형태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때 좀 지에르를 활용한 좀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 지에르가 폭을 벌리고 쿠쿠렐라가 전진을 해서 3-2-4-1 뭐 내지는 3-4-3 정도의 이렇게 전형을 구축을 했어요. 이때 마운트가 평소에 좋았던 대로 2선 프리롤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갤러거가 이제 측면 가담 오른쪽에 지에르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됐는데 이때 지에가 킥력이나 아니면은 중원에서 연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전방인 하베르츠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첼시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전반전에 오히려 첼시가 기회를 잡은 거에 비해서는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주도권 자체는 저도 첼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리버풀이 중원을 강하게 막다 보니까 중앙을 통한 패스지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측면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측면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티아고 실바가 공 잡고 그쵸. 롱볼 뿌리고 다시 뺏기면 다시 가져와서 롱볼 뿌리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버츠가 키는 있지만 이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스트라이커는 아니라서 이런 점이 조금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뭔가 전략 자체는 잘 들고 나왔는데 그게 좀 잘 수행은 아직 되지 않는 느낌이네. 사실 이런 전술이 브라이튼에 있을 때도 포터 감독이 자주 썼던 그런 흐름인데 그때는 뭐 롱볼을 막 앞으로 뿌리고 이런 뭐 물론 롱볼을 뿌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 축구이긴 했거든요. 원래 포터 감독이 추구했던 거는. 근데 아직은 약간 첼시가 뭔가 이런 전술을 완전히 필드 안에서 구현해 내기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때도 좀 안 되면은 데니 웰백 최전방에 두고 그냥 롱볼 뿌리는 모습이 가끔씩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버츠는 웰백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렇죠. 그 버텨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프레임이 얇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첼시 역시 중원 문제가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루이스 홀이 미드필더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중원에 일단 인구적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중원에 인구가 부족하다. 이게 첼시가 올 시즌에 중원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시크도 빠져 있고 캉테도 빠져 있고 자카리아까지 빠지면서 중원에서 힘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포터 감독은 이제 브라이튼 시절에도 카이세도나 이제 맥칼리스터를 사용해서 중원 힘싸움을 가져가고 압박을 사용하는 걸 즐겨 썼는데 첼시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버풀이 중원을 막아버리니까 중원에서 뭔가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루이스 홀이 선발에 뛰었는데 선발로 뛰면서 사실 루이스 홀은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측면이나 중원을 오가면서 많은 수적 우위 가담을 했는데 또 이제 후방 지역에서 압박에 고전해서 위험한 찬스를 내준다거나 패스미스를 한다던가 결과적으로는 불안했던 모습을 더 많이 노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루이스 홀 같은 경우는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고 아직까지 기량이 첼시 주전으로 뛰기에 완벽하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홀을 이 자리에 두면 당연히 위험하다. 사실 지난번에 선발로 나왔을 때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좀 제한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루이스 홀이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은 좋겠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루이스 홀이 첼시에서
솔리드하게 주전으로 뛰기에는 아직 기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루이스 올 대신 뛰어줄 선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루이스 올이 잘하기를 뭔가 빌어야 되는 첼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술적인 네. 움직임도 아쉬웠고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무드릭 선수를 비롯한 겨울 이적생들의 맞아요. 활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경기 끝나고 제일 뭔가 화제가 됐던 게 뭐 선수들의 뭐 다른 경기라 뭐 득점 장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 저게 무드릭이구나 그렇죠. 이 얘기만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후반전은 그래도 무드릭이 투입이 돼서 네. 조금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첼시고요. 사실 리버풀이 후반전 도입하면서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였어요, 순간적으로. 네. 근데 그 첼시가 올 시즌에 그걸 반복해서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은 전혀 후방 빌드업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롱볼 의존 문제도 있을 건데 무드릭이 올라오면서 무드릭이 역습이나 아니면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그때 득점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네. 이 과감한 교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무드릭의 투입이 어쨌든 간에 분위기를 조금 바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무드릭은 보면서 느꼈던 건 와 진짜 빠르다. 네. 진짜 빠른데 뭐 드리블 하는 거 보면 볼 다른 스킬도 좋기 때문에 진짜 첼시가 괜히 그런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한 경기밖에 안 봤지만. 정말 무드릭은 잘 풀리고 적응을 하면은 이제 아자르 같은 크랙 역할도 네. 맡아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겼던 경기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주변 선수들이랑 연계나 조금 포터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 좀 수비 가담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선도 많이 겹치고 막 아군 있는 쪽으로 드리블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이거는 뭐 무드릭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직 적응을 네. 못했다, 아직 조금 팀에 녹아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력이 좀 첼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무드릭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첫 경기를 보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드릭도 옆골대를 때린다거나 그렇죠. 슈팅은 좀 트래핑이 아쉬웠죠. 아쉬웠다거나 네. 이제 골문 앞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수비진의 바디아실 선수도 이번에 겨울에 온 선수인데 네. 이제 지난 펠리스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왼발 빌드업에서 꽤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본인이 롱패스로 반대 전환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실바와 함께 후방 빌드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리버풀전에서는 조금 패스미스가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후방 빌드업이 가능한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쓸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첼시에서는 수비 자원, 특히 왼발 쓰는 수비 자원이 좀 절실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영입이고 이 선수가 저것만 잘해주면 진짜 첼시의 아픈 곳을 잘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쿨리발리랑 너무 비슷한 스타일의 센터백이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클루바리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체자를 6개월 만에 찾는 건 이상하지만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지만 계속 앞으로 이제 첼시 이적 시장에 따라다닐 이 위 선수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 그렇죠. 예, 부상에서 문제점이- 이제 돌아올 선수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좀 포화 상태긴 하죠 스쿼드가.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첼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 시즌에 공격수 영입할 때도 주앙 페리스 그냥 임대로 데려왔나. 그냥 어차피 임대료는 6개월 뒤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좀 어떻게 이 사태를 정리할지 이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스쿼드 포화 문제가 뭐 이게 대두가 될 텐데 아마 구단주가 좀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좀 믿어봐야 하는 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경기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 리버풀전이 이렇게 재미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심심했던 적이 있었나? 뭐 경기를 켜놨는데 뭔가 계속 딴 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작년에 리버풀 첼시가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네. 리그컵 결승전에서도 만났고 뭐 FA컵 결승전에서도 만났고 이때마다 되게 투엘이 엄청 전술적으로 뭔가 많이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리버풀을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왜 첼시가 2순위인가 그리고 리버풀은 리버풀대로 왜 2순위에 있는가를 좀 증명한 듯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XG 값이 둘 다 1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결정력에서도 아쉬움을 보였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각 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난 경기 4번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 다 무승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에도 무승부로 마무리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5번 연속 무승부라는 신기한 기록이 나왔네요. 네, 승부 예측하기엔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만나도 그냥 무 네.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계속 포터 감독이 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뭔가 불신임을 해야 되지 않나, 뭐가 다른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터 감독은 일단은 브라이튼에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네. 중원이나 아니면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팀에 녹아들기에도 시간이 필요해서 좀 중도 부임한 리스크는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려올 감독이 누구인지도 딱 생각이 안 나기는 해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보여줬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지금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스쿼드 정리도 덜 됐고 이적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주자라는 의견을 내고 싶네요. 그렇죠. 뭐 강등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경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